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조병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읽고 걷고 싶다. 반갑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모형이 4P 모형입니다. 4P, 영어로 P요. 첫 번째는 피나미나. 피나미나는 우리말로 하면 현상입니다. 두 번째 P는 problem, 문제예요. 문제. 세 번째 P는 project, 우리말로 치면은 과업이에요. 그냥 프로젝트라고 우리 많이 하죠. 마지막은 practice입니다. 즉 실천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현상이라는 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죠. 그 삶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 현상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실험실이면 실험실로 가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현상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하고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관찰이 좋은 관찰일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관찰을 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한 관찰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것, 굉장히 좋은 읽기입니다. 쓰는 것도 필요해요. 서로 관찰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기서 뭔가 의미를 만들어내고 소통하는 일들이 생기죠. 자, 두 번째 P, problem, 문제잖아요. 현상을 관찰하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즉, 그 밑에 있는, 현상 밑에서 작동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질문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P는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라는 건 과업이고요. 이 과업은 쉽게 얘기하면 일입니다. 왜 일이 필요한가? 탐구하기 위해서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P는 과업 탐구예요. 즉, 내가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세상에 질문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질문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자료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문헌도 찾아보고, 그렇죠? 정보도 찾아서 연결하고 해석하고 내가 잘 이해하고 있나 점검하고 성찰하고, 그렇죠?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뭐가 더 타당한가 합리적인가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들이라는 걸 잘 계획해야 돼요. 일들을 정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세 번째 P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P는 실천이죠. 실천은 즉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실천과 행동의 과정에서 일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고 실천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견도 섭렵해야 되고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가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 실천이라는 게 내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실천이라는 게 정말 문제 해결적인 실천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면밀히 조사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P의 틀에 맞춰서 뭔가를 좋은 학습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 4P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는 것들은 다음 기회에. 가정의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양육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것이, 그게 바로 가정의 교육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읽고서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읽고 걷고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여행 다니고 휴가 가고, 그렇죠? 마트에 장 보러 가고 이런 일들 하지만 그때 장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 삶이 읽고 걷고 쓰는 것이다. 우리 양육자들도 읽고 걷고 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교육청의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 장학관님, 장학사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일커스가 가장 처음은 우리 인천의 학교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쵸? 학교에 잘
안착되고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넘어서는 이게 삶의 교육이에요. 암과 삶을 연결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일상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래서 평생에 자기가 뭔가를 배워나가고 성장할 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어떤 방법론이 될 수 있겠다, 중요한 어떤 교육 철학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이 교육이 확산되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걷는 거 잘 안 했는데 최근에 제가 많이 걸어요. 많이 걷고 걸으면서 생각 많이 하고 이 걷는다는 게 뭐 동네를 산책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렇죠? 제가 모르는 곳에 되게 가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모르는 곳에 가보고 거기 관찰해 보면 뭔가 신기한 게 있고 호기심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찾아보게 되고 읽어보게 되고 그거를 내가 글을 쓸 때 잘 활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거스라는 게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그렇죠? 원래 머리와 몸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야 바깥에서 놀지 말고 앉아서 공부를 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움직이는 것도 다 공부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거스라는 게 신체와 정서와 지력과 인성이 통합된 그런 것들을 다면적으로 전인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교육인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일거스가 뭔지 막 알아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든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고 호기심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읽고 걷고 한번 써보자. 일단 이런 마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찾아서 읽어보자.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어떤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고 배움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늘 명랑하게 호기심을 갖고 좀 세상을 관찰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고요. 이 세상을 관찰하고 배우는 과정은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배움을 해보세요. 뭔가를 읽고 쓴다라고 했을 때 그냥 혼자 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나누고, 그렇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보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떤 상황이든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말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이 상황에서 사람들과 함께 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그 맥락에 어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나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읽고 걷고 쓰는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귀찮고 힘들고 때로는 잘 못해요. 그러나 그것들을 너무 좌절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조금 이런 것들이 쌓이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게 되면 나중에 점점 더 그런 게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점점 어렵고 복잡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작은 것이라도 읽고 걷고 써보세요. 내가 오늘 무엇을 읽었고 무엇을 썼고 어디를 걸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읽고 걷고 쓰는 것들이 어떤 도움이 되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면 좋겠어요.